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은 검단 신도시 AA21블록 안단테 입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거 AA21블록 안단테라고 그래서 안단테가 뭔가 저희 안단테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게 LH 공사의 그 브랜드라고 합니다. 안단테가. 근데 저도 이제 부동산 공부하는 지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민간 청약으로 했으니까 공공 청약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요. 근데 구독자님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A21 안단테 입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유유 이렇게 했어요. 이제 고민이 된다 이거죠. 그 이분이 질문한 의도는 그 얼마 전에 그 AA21 블록 본청약을 했어요. 그 우미린 7차 끝나고 바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첨이 됐는데 자꾸 이제 뉴스에서 집값 하락한다, 뭐 은행이자 막 올라간다 그러니까 많이 갈등이 생기나 봅니다. 요즘에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저 같은 불인이한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질문인데 이런 걸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댓글에 이제 답글을 뭐 간단하게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답은 그 실거주 학부용이라면 여기가 AA21 블록 있잖아요. 근데 요 바로 앞에 길 안 건너고 유치원 있고요. 뭐 고등학교, 중학교 있고 뭐 유치원, 초등학교 있고 다 있습니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학세권에다가 유치원이 옆에 큰 길 안 건너고 바로 옆에 있고요. 그래서 학부형에다 실거주라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되는데 대장단지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글을 했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여기가 이게 공공 분양이라 좋은 점이 또 한 가지 있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융자금이 7,500만원, 가구당 7,500만원을 지금 금리가 높은데 2.5% 금리로 그 지원을 해준다 그럽니다. 나라에서. 이런 거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LH 공사에서 하는 거라 굉장히 그 평면도도 잘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막 금리 인상하고 막 경기가 또 침체기로 간다 막 그러니까 어떤 데는 분양 완판하고 잘 됐는데 공사해다가 반 정도 지었는데 갑자기 부도 처리돼 가지고 공사가 중단된 데가 나오더라고 뉴스에. 충주 어디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게 시대가 어떻게 변할지 막 급변하는 시대라 어떻게 앞으로 변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 LH가 부도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이고. 그래서 이 안정성 있고 이왕 당첨되셨으면은 저는 그 입주까지 무사히 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불인이라 뭐 이렇게 전문가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설명을 잘 해드리지는 못하지만은 전문가들도 100% 맞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한테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AA21 블록 공공분양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신도시에 위치하는 인천 검단 AA21 블록 공공분양 아파트는 지상 15에서 20층 13개 동 1224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용면적 7484, 총 2개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74 타입은 가격이 3억 5천에서 3억 8천. 굉장히 싸게 나왔네요. 이게 사전 청약은 필요 없고 본 청약에서 가격이 완전히 결정되는 건데, 분양가 상한제가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러는데 공공 분양이라 그런지 이게 굉장히 싸게 나왔습니다. 전용 84 타입은 4억 5천에서 4억 3천. 굉장히 싸게 나왔어요. 이 검단 신도시에서 지금 이 시세로 가장 싸게 나온 것 같습니다. 공급 내용을 보면은 15에서 20층 13개동 1224세대 사전 청약 811 일반 공급 62 특별 공급 351. 일반 공급이 많이 적은데요. 특별 공급이 많고. 이런데 이거 당첨되기 어렵습니다 이거. 근데 질문하신 분은 당첨되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저 같으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거는 아파트 조감도인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 재벌들 보면 1가구 1주택이 없습니다. 다 다주택자예요. 그러면 1가구 1주택은 뭐냐? 이 집을 만약에 샀는데요. 집값이 막 폭등을 해요. 그런다고 이거 팝니까? 팔으면 다른 집은 안 올랐습니까? 다른 집도 다 올랐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좋은 점이 뭐냐?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돈 가치는 계속 떨어집니다. 근데 일단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애들 다 키우고 부부 달랑 둘이 살아가지고 집이 너무 넓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10억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친데 노후 대비가 좀 부족해요. 제가 여태까지 정년 퇴직했는데 모아놓은 돈이 한 2억밖에 없어요. 그럼 노후 자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금 낮은 거 있지 않습니까? 뭐 5구형 아파트라든가 5구형 아파트에 5억짜리를 딱 사요. 그리고 이거를 10억에 팔아요. 그 일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5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럼 5억에다가 가지고 있는 돈 2억 플러스 되면 7억이면은 충분히 죽을 때까지 아껴서 쓸 수 있습니다.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독립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5구형으로 가면은 이 공간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럼 난방비 뭐 이런 것도 적게 들고 냉방비도 적게 들고, 그래서 더 살기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관리비도 적게 들고. 관리비도 저는 아파트 한 번도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평수 플러스 얼마, 그래서 평수가 넓으면 관리비를 더 많이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자녀들이 자꾸 커요. 크면은 이제 이 8사형이 좀 좁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으로 간다. 그러면 10억인데 대형 평수는 많이 안 올라요. 또 오를 때 이 소형 평수는, 국민 평수는 팍팍 오르는데 대형 평수는 점점 갈수록 1인 가구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몇 년 전만 해도 4인 가구가 저는 1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1인 가구가 30%가 넘고 서울에는 40%가 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1인 가구가 1등, 2인 가구가 2등, 3인 가구가 3등, 4인 가구는 4등이에요. 저는 4인 가구가 1위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상이 급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택보급률 100%가 넘었다고 막 그런 지가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1인 가구 이렇게 늘어나니까 또 자꾸 주택 필요한 게 자꾸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1가구 1주택은 그러면 84에서 100으로 가려고 그러면 100은 한 12억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돈 2억 보태가지고 12억에 딱 사든가, 아니면 2억은 현찰로 갖고 있고 대출을 2억 받아가지고 사든가, 이렇게 갈아 살 수가 있는데,
무주택인 사람은 이 840 만약에 여기서 5억에 샀는데 10억으로 올랐어요. 그런데 무주택인 사람은 5억을 갖고 있었는데 전세 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100으로 가려면은 12억을 어디서 마련, 7억을 더 필요한데 7억을 갑자기 어디서 마련합니까? 그러니까 무주택보다 유주택이 유리한 게 이 갈아타기에 유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1주택은 무조건 능력이 되면 살아 이거죠. 그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100% 주장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지 마라, 어떤 사람은 사라, 이게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들, 책을 낸 사람들은 100% 1가구 1주택은 무조건 사라 이거죠. 능력이 되면은 아무 때나 집값 상승기든 폭락기든 아무 때나 1가구 1주택은 사라 이거죠. 능력이 될 때. 능력도 안 되는데 내 돈 2억인데 집값이 10억이에요. 근데 8억을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했다가 금리가 20% 이렇게 IMF 때 25%까지 갔어요. 이렇게 오르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이거? 그러면 그냥 내가 투자한 돈 2억도 날라가고 집도 날라갑니다. 그러니까 평생 내가 열심히 일해서 2억을 모았는데 아무 잘못도 한 것도 없고 집 하나 달랑 샀을 뿐인데 2억 다 날리고 집도 날리고 그것만 하고 끝이면 괜찮은데 빚쟁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10억에 샀는데 5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2억 내 평생 벌은 2억 날라가고 빚이 3억이 되는 겁니다. 빚만 3억 남는 거예요. 집은 다 날라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 집 다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38만 가구가 된다나 뉴스가 그런 자극적인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을 아무 때나 급등할 때 사든 급락할 때 사든 상관없는데 내가 집 살 능력이 될 때 살아 이거죠. 왜 집값 급등하고 있는데 벼락거지 됐다 그런 뉴스 보고 왜 4억짜리가 10억이 됐는데 이거를 따라 사냐 이거죠. 그냥 분양가 상한제 이런데 싼데 검단 신도시 같은 싼데 이런데 청약해서 당첨되면은 이런 거는 괜찮아요. 급락을 하든 급등을 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사면 되는데 왜 이런 걸 사냐 이거죠. 그것도 자기 능력도 안 되면서 영끌 대출해가지고 사냐 이거죠. 그럼 이거는 이게 한 번 실수로 그냥 아예 한 번 실수 경험으로 끝나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한 번의 실수가 평생 자기 인생의 족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거 10억짜리 빚 만약에 8억에서 대출해서 샀는데 이거 8억 언제 갚을 겁니까? 이거 50년 상환으로 해서 갚았다 이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50년 장기 융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 해서 50년 동안 그럼 내가 30세다 80세까지 갚아야 돼요. 죽어라. 그러면 이거 월급 받아서 여기 갚느라고 근데 80살까지 월급쟁이 할 수 있습니까? 평생 노예가 되는 겁니다. 집 하나 샀을 뿐인데. 그래서 부동산은 다른 거랑 틀리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집 하나 샀을 뿐인데 3억에 샀는데 그냥 살다 보니까 20억이 될 수도 있지만 10억에 샀는데 평생 집 하나 샀을 뿐인데 거기 그거 갚느라고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 수도 있습니다. 빚 갚으면서. 그래서 부동산은 공부도 해야 되고 무조건 그냥 충동매매로 팍 사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검단 신도시의 전망은 어떠냐? 제가 보기에는 100% 좋아집니다. 단 몇 년을 기다려야죠. 이 하락장, 금리 인상 이런 거 버티고 잘 버텨서 몇 년이 아니라 이 주변의 부동산 고수님들 우리 구독자님 중에 석국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보다 훨씬 고수님이에요. 아는 것도 많으시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신도시는 10년은 지나야지 제 가치를 찾아간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여러 카페 돌아다니고 막 제가 공부한 바로는 책도 지금 거의 이제 뭐 부동산 책 한 100권 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신도시가 제 가치를 찾아가는데 1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분당 신도시에서 3억에 샀는데 20년 살다 보니까 20억이 됐다. 이런 얘기, 경험담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도시는 그냥 1, 2년 살다가 팔고 막 이럴 게 아니라 10년 이상을 꾸준히 살아야지 지하철 1호선도 뚫리고 개통되고 2호선 뚫리고 뭐 서울 5호선, 서울 9호선, GTX도 이렇게 막 뚫리고 고속도로도 막 뚫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구가 지금 전국 1위에요, 여기 인구 증가율이. 그러면 김포 신도시, 검단 신도시, 뭐 여기 막 저기 계양 신도시, 또 대장 신도시, 여기 일산 신도시, 창릉 신도시 막 생겨요. 이 부근의 인구가 200만이에요, 200만. 다 모이면. 걷다가 이제 강화도 막 저기 전철 뚫리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가 중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울하고는 좀 떨어졌지만 서울하고도 가깝고, 요 인천 서구 이쪽으로는 중심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인구가 막 무진장 모이고 그것도 젊은 인구들이 막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그 중심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단 신도시 발전 가능성은 100%입니다. 100%. 믿어 의심치가 않습니다. 단 능력이 돼서 들어와야지, 능력도 안 되는데 들어왔다가 이자도 못 갚고 그러다가 하우스 푸어 되고 거지가 돼서 나가는 그런 경우는 당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입지를 물어보시는데요. 여기지 않습니까? 입지를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다른 아파트들 보면은 부동산 카페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런 게 있어요. 이 청약에 당첨됐는데 이거를 입주 안 하는 게 정답이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거를 입주하면은 안 되겠죠. 막 이런 질문이 많아요. 많은데 우리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파트 요 100이요. 요 앞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 여기는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이 역세권 101역에 호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세권은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저기 입주민 게시판이 카톡이 있어요. 입주민 단체 카톡. 거기 보면은 저 금리 올라가는데 집값 떨어진다는데 이거 저기 입주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질문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500세대가 넘는데 뭐 입주 포기하면 어떨까요? 막 이런 질문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계약금 내고 그 중도금 대출 받는 거 공동명의 해가지고 공동명의 세무서 그 증여세 신고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물어보고, 그 이자가 어떻게 되는지, 중도금 그 대출 이자 조금이라도 덜 내는 방법이고, 1차는 잔압을 하고 잔압을 1차 다 갚으면은 중도금 대출이 해약이 되기 때문에 10만원 남겨놓고 해라 이런 얘기하고 막 그냥 인테리어를 어떻게 하는지 이런 얘기하지, 집값 떨어진다는데 입주 포기해야 될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1500 몇 세대가 되는데도 한 명도 없어요. 여기 호우금 이런 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다른 데 역세권 떨어진 데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아파트 살 때 보면은 이 입지를 보는 거는 당연합니다. 근데 입지의 최고 조건은 역세권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는 입지가 꽝이냐? 안 그래요. 여기도 좋고, 여기 녹지도 좋고, 여기 초중고 유치원 다 있고, 대학교 부지 있고, 좋습니다. 여기 그냥 당첨되셨으면 저는 살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설명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